진상아, 내 돈 내놔. 나한테 돈을 안 주고 튀려고 했어? 그렇게는 안 되지. 오늘은 돈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혈투에서 진상아와 전남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선주야, 내가 내일이면 큰 돈이 들어오는데 나랑 같이 외국에 가서 살자.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야. 내가 그동안 너랑 지연이한테 너무 못했지? 내가 유학 가면서 그랬잖아. 그동안 너 고생한 거 다 보상해주겠다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가면 내가 진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내가 잠깐 미쳤었는데 진상아랑 다 정리했어. 우리 엄마도 역시 선주 너만한 애가 없다고 하시고. 나랑 같이 살자, 응? 결국 피선주가 진중배의 진짜 친딸이라는 것마저 밝혀져 버리자 전남진은 배가 아파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해, 딸한테 잘해. 심지어 남편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자 집까지 팔고 공사판까지 뛰며 공부시켜준 그 착한 아내를 버린 대가가 드디어 돌아왔는데요. 심지어 피선주를 버리고 바람난 여자 진상아는 자기 친부까지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살인마였죠. 하지만 전남진은 돈 때문에 진상아를 신고하지도 않고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부인이랑 자식 버린 대가는 받아야지. 진상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직장도 잘렸다고. 돈 받으면 내 목 붙이고 우리는 정말 찢어져서 각자 살자. 징글징글하다 정말. 진상아와 전남진은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려 했지만 과연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전남진과 진상아는 각자 실수를 한 가지씩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전남진은 피선주에게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며 다 불어버렸고 진상아는 피선주 방에 설치해 놓은 CCTV를 버리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선주와 김소은은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전남진한테 큰 돈이 들어올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너무 수상한데요? 진상아랑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게 아닐까요? 내일 당장이라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아무래도 회사에 무슨 짓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회사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니에요, 선주씨.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늦었는데. 회사에는 제가 가볼게요. 선주씨는 집에 있어요. 진중배 대표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두 사람이 뭔가 꾸미는 것 같다고요. 네, 고마워요, 소우씨.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주세요. 피선주를 대신하여 김소우는 늦은 밤 회사에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상대로 회사에는 쥐새끼가 미리 숨어 있었습니다. 진상아가 피선주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해 수작을 부리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김소우의 등장에 진상아는 깜짝 놀라 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도망치느라 피선주의 방에 설치해 놓은 CCTV는 그냥 놓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는데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사무실 문이 열려있자 누군가 다녀갔구나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일이 굴러가자 피선주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선주씨, 저 지금 회사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틈에 누가 다녀간 것 같아요. 선주씨 사무실 문도 열려있고 지금 불 켜고 살피니까 창문 한켠에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선주씨가 설치해 놓은 건가요? 창문에 카메라가 있다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무서워라. 대체 누가 제 사무실에 그런 수작을 부려놨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누구겠어요. 지금 카메라 설치 위치 보니까 아무래도 선주씨 컴퓨터 보이는 자리인 것 같은데 진상아랑 전남진이 선주씨 컴퓨터로 무슨 짓을 벌인 것 같네요. 저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비상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는 제가 전화 넣을게요. 소우씨 고생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같이 갔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옷 입고 바로 사무실로 출발할게요. 김소우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선주와 진중배는 몰래카메라를 보자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해나요?
내 컴퓨터에 대체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상아짓이다.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워가지고 끝까지 말썽이구나. 도대체 이번엔 어떤 짓을 꾸미려고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놓은 건지. 골치가 아파서 살 수가 없구나. 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알았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부터 진상아가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 찾아보면 되죠. 내일 당장 큰 돈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내일 입금되는 프로젝트들 중에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자금 내역도 확인해보고요. 그래, 고맙다 선주야. 그리고 김소우 자네도 말이야. 세 사람은 부지런히 자금 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진건축에서 지금 당장 가장 큰 돈이 들어올 일은 역시 K타운 프로젝트였죠. 와, 150억을 횡령해갔는데요. 이것들 간도 크지. 어떻게 이 큰 돈을 건드렸지? K타운 프로젝트면 총 250억인데 내일이라는 거 보니까 나머지 돈도 전부 가지고 나르려고 했네요. 이것들이 미쳤네. 정말 너무 실망스럽구나. 250억 횡령이라니. 악어의 눈물도 아니고. 반성하는 척하며 가증스럽게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끝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 대표님은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어요. 상아한테 얼마나 잘하셨는지 제가 더 잘 알아요. 하지만 횡령이 미수가 아니라 벌써 30억이나 먼저 횡령을 했었네요.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도 외국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간 흔적이 있어요. 정말 비참하구나. 상아 그 아이를 세 사람 만들고 참회시키는 게 내 마지막 선물이 되겠구나. 아버지, 저희가 빨리 처리해 놓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 돈 들고 내일 당장 외국으로 나를 거예요. 전남진이 아까 찾아와서 큰 돈이 들어올 건데 그거 들어오면 저한테 외국으로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 진상아도 아마 외국으로 나르려고 그랬던 거겠죠. 아버지 파산하게 만들고요. 그것들 정말 못됐어요. 본때를 보여줘야겠어요. 피선주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죠. 세 사람은 횡령을 미리 눈치채어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한 걸음 앞서 행동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피선주와 진중배 김소우는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구했죠. 정의의 심판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경찰관님들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횡령범들을 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적 사업을 망치려고 한 아주 파렴치한 놈들이니까 꼭 좀 잡아주세요. 내일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니까 체포 부탁드립니다. 피선주의 단호한 신고에 경찰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까지 마치고 난 뒤 이제 이 도둑놈들을 잡기 위해 덫을 쳐두어야 했는데요. 완벽한 계획을 위해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낌새를 눈치채고 아주 숨어버리면 더 큰일이었기 때문이죠.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 아무것도 모르는 전남진과 진상아는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기에 바빴고 결국은 서로를 배신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진상아가 먼저 딴 주머니를 차려고 했는데 전남진이 이걸 딱 들어버린 거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전화통화 소리에 전남진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엄마 벌써 250억 중에 150억이 들어왔어. 내일 공항으로 꼭 와 있지 말고. 진상아의 속삭이는 목소리에 전남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남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상아는 입을 꾹 닫고 150억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침입에 진상아는 놀란 척 전화를 끊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전남진을 맞이했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전남진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진상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당신한테 할 말이 내가 뭐가 있어. 돈 들어오면 빨리 그거나 나누고 끝내. 나도 이제 당신 필요 없으니까. 진상아의 차가운 대답에 전남진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요. 진상아, 네가 그럼 그렇지. 돈을 벌써 챙겨놓고 너 혼자 다 먹으려고? 내가 너 감옥에 갈 뻔한 것도 지금 숨겨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겠다? 전남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그런 진상아가 너무나도 괘씸했는데요.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증오가 가득했고 입술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진상아, 네가 날 꼬시지만 않았어도 내 착한 마누라 선주랑 별 문제 없었어. 널 만나서 내 인생 다 쪽났는데 감히 내 돈까지 떼어 먹으려고 해? 그 돈 아니면 내가 널 왜 봐주고 있는데. 결국 그런 전남진도 결심했죠. 그의 표정이 결연하게 바뀌었고 눈빛에는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상아, 너는 감옥이나 쳐가세요. 그 돈은 내가 잘 써줄게. 전남진과 진상아 모두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계산만 하고 있었죠. 나눠 가질 생각은 전혀 없이 상대방을 치워버리려는 심산이었는데요. 그들의 관계는 이미 250억이라는 돈 앞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진상아, 당신 왜 거짓말해? 진짜 웃긴다. 진상아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돈 들어왔다는 거 내가 다 들었는데 왜 입을 싹 닫고 말을 안 해? 그 돈 설마 혼자 가지려는 심보는 아니겠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설마 까먹은 거야? 당신 지금 원래 콩밥 먹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내 덕분에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그 돈 절반은 정당한 내 몫이야. 미안한데 신뢰가 좀 깨져버리네. 그 돈 내가 출금할 수 있게 좀 바꿔줘야겠어. 나 이제 당신 전혀 못 믿겠거든. 아니면 지금 그냥 감방에 갈래? 장모님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 전남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진상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남진, 이 얌체 같은 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진상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당신도 나 배신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집행유예인 거 까먹은 거 아니지? 나 감옥 가면 당신도 끝이라고. 진상아의 위협에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며 날밤을 샜고 다음 날 공항으로 출발했는데요. 각자의 짐을 들고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좋아 죽을 때는 언제고. 아주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게 원수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공항 로비에 들어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진상아, 이제 여기서 돈 나누자.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전남진의 단호한 선언에 진상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던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들의 계획은 이미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미리 대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피선주와 경찰들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왔어?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해? 피선주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진상아와 전남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선주,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너 나 감시했어? 이 치사한 게. 진상아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온 거 아닌데? 여기 경찰 선생님들 안 보여. 피선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선생님들, 여기 경제사범들 잡아가세요. 피선주의 외침과 함께 경찰들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거 놔. 진상아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감쌌는데요. 진상아와 전남진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두 사람은 진술이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남진이 한 거예요. 진상아가 한 거예요. 서로를 잃어대기 바빴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경찰서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그들의 말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상아, 당신 솔직하게 말해. 횡령 당신이 한 거잖아. 미쳤어? 전남진의 절규에 진상아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두 사람 사이의 추악한 관계는 마침내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 지금 집행유예야. 이거 덤탱이 쓰면 나 감옥에서 몇 년 살아야 되는지 알아? 전남진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당신이 횡령한 거잖아. 환장하겠네. 경찰관님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불겠습니다. 제 메일함 들어가서 영상 좀 확인해 주십시오. 결국 전남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고 눈빛에는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지금 횡령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외국으로 튀려고 한 거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남진의 폭로에 경찰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진상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는데요. 그렇게 진상아가 친부인 동거남을 죽인 영상은 세상에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고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연애의 캐리어 가방에서도 그날 진상아가 입었던 자켓에 동거남의 피가 묻은 것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죠. 결정적인 물증이 나타나면서 진상아의 범행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진 또한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절망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는데요. 어떻게 집행유예 상태에서 150억 횡령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실형 사셔야 해요. 변호사도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죠. 변호사의 차가운 현실 통보에 전남진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없는 형편의 변호사비까지. 진상아도 개털이었지만 전남진은 완전히 개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왕연애의 원룸을 구해줄 돈도 없었죠. 모든 것을 잃은 전남진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는데요. 남진아, 나 이제 어디 가서 사니? 이 엄마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다. 이 바보 같은 거사. 왕연애의 원망 어린 목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죠. 진상아와 심순애는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에게는 이제 감옥이라는 집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심순애까지 나란히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 말이죠. 모녀가 나란히 수감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누구도 동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순애는 낯짝도 두껍게 애를 바꾼 것도 배째라. 피수희를 죽이려던 것도 배째라 나오고 있었지만 이것도 증거가 왕연애의 캐리어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심순애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애기 베넷저고리와 피수일의 필체를 흉내내 애기를 바꿔치기 한 증거가 딱 남아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는데요. 30년 전 지은 죄라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피수일의 냉정한 질문에 심순애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죠. 심순애, 이 괘씸한 것. 마누나 정말 미안하다. 피수일은 심순애를 감옥에 집어넣은 후에야 한마는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는도 피수일이 죽을 뻔하여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알았기에 인연이 진작에 닿은 것이구나. 미련을 접을 수가 있었죠.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허망한 기다림을 한마는은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사돈으로 살아갑시다. 한마는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한마는과 피수일은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고 한마는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돌고 돌아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선주의 친부 진중배였죠. 두 사람의 눈빛 교환에는 설렘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주는 친아버지를 만나고 가까워지는 게 엄마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었는데 진중배와 한마는 두 사람이 정분이 났다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이 상황에 선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으로 엄마와 그리고 아버지의 행복을 빌게 되었죠. 선주의 진심 어린 축복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엄마 진짜 한이 많았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하련가 봐요. 선주의 장난스러운 말에 진중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는데요. 아니, 네가 나한테 고마워할 게 뭐가 있어. 선주 네 덕분에 내 남은 인생 함께할 반려를 만났으니 내가 감사해야지. 진중배의 따뜻한 말에 선주의 눈가에도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절한 선주씨 6회가 연장되어 총 126부작 5월 29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시청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드라마는 더욱 탄탄한 스토리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피선주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하나의 수수께끼가 풀렸지만 아직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피선주와 주변 인물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리고 우리 악역 3인방이 받게 될 천벌을 비롯하여 정우상과 피미주의 출생의 비밀까지 밝혀져야겠죠? 평생 남편만 하염없이 기다리며 청춘을 다 보낸 한마는도 진중배와 행복한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과부촌이라 불렸던 선준의 집이 이제는 아주 사랑으로 꽉 차게 되겠네요. 그리고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심순애의 눈에서 아주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악인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은 모든 시청자가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절한 선주씨 요즘 정말 재미있는데 다음 화도 기다려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